네, 오늘 이건 이렇습니다에서는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 대표께서 오늘 이번에 월간 조선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그 대화록을 핵심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게 제가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지난 국감 때 보니까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이 그것을 읽은 소감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련이 있다. 네. 그렇죠. 네. 아, 이 말이 바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 대화록을 본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에 의존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아, 직접 보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대화록의 전체적인 모습, 맥락 그리고 핵심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제가 그것을 모아서 책을 하나 냈어요. 예. 이 역적 모의다. 참 조 대표님 집요하세요. 역적 모의라고 예.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취재하시는구만요, 진짜. 아니 그거는 네. 기자가 2만 명인데 네.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죠. 제가 이게 취재를 하게 된 게 네.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자들 특종 경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문원 의원이 얘기한 거 같은 맥락입니까? 그것은 부분이죠. 그래서 자꾸 이걸 NLL 문제로 축소시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한에 워낙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 유리한 제의를 많이 해요. 다 듣고 있던 김정일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2달 있으면 선거고 네. 곧 정권이 바뀌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씨가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쇠기를 박아야 합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 이 쇠기란 게 뭐냐? 즉 다음 정부에 쇠기를 박아야 한다. 또는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쇠기를 박아가지고 쇠기를 뽑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네. 그 쇠기가 14선언이에요. 그렇죠. 14선언의 내용을 쭉 따져보면은 이 대화록 내용의 거의 정확한 반영이에요. 물론 대화록은 적나라하죠. 그 정도로 적나라합니까? 뭐 누구는 뭐 창피해서 읽을 수가 없다 뭐 이 정도 표현도 하는 걸 제가 다 들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다. 또는 무슨 부하가 보고하는 식이었다. 거의 매국노 수준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진짜 그랬을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예. 미국이 우리하고 5029 계획을 만들자고 예, 하는데 5029 예. 5029 계획은 작게 5029. 예. 전쟁하자는 계획이니까 자기가 반대해서 막았다 해가지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029 계획은 전쟁하자는 계획이 아니고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비책이죠. 한미 동맹군이 뭘 할 거냐 하는 네. 일종의 수습책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전쟁하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호도를 한 다음에 이걸 자기가 막았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대통령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왜 북한에 가서 김정일 앞에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좀 믿기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을 공개해야 돼요. 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말은 사실이고요. 예, 왜 사실과 그랬을까요?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미스테리가 이제 풀렸어요. 그 미스테리는 뭐냐? 예. 6개월 남겨놓고 말이죠. 임기 6개월 남겨놓은 대통령이 평양에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색한 시츄에이션입니까? 그게 좀 말하면 당시에도 쉽게 그런 말하면 일이 있었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수용하는 김정은이 거죠.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예. 뭐 시기도 비슷하죠. 아,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쇠기를 받기 위해서 갔다. 다음 정권, 물론 근사하게 아마 참모들이 근사하게 포장을 했겠죠. 이 퇴임하시기 전에 민족적 사업에 공적을 남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쇠기의 내용은 NLL의 사실상 폭이 북핵 방치입니다. 북핵 방치, 북한 인권 문제 포기, 그리고 대규모 지원,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다행히 이게 쇠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대화록을 읽어보고 알고는 그것을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이걸 봤습니까? 봤습니다.
대화록을 봤습니까? 봤어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예. 왜 봤느냐? 북한이 계속 14선언을 이행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면서 NLL 포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전후 사정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국가정보원에 있던 것을 가져와가지고 아주 두꺼운 것을 다 읽어봤다는 겁니다. 읽어보고 이거 국민한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면서 참모들도 같이 읽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그때 공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행히 이것은 집행하면 큰일 나겠구나 해가지고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쇠기는 아직 우리 대한민국 가슴에 꽂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정권이 바뀌면은 북한에서 요구를 하죠. 그 14선은 이행하라. 그때 했던 거 안 해라. 그렇죠. 이행하라고 계속 지금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이 대화록을 공개를 차제에 하는 게 옳지 않나요, 이게? 당연히 하죠. 지금, 아니, 지금 이명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은 이건 정말 국가 기본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이 안에 국가 기밀 없어요. 군사 기밀 아니, 없습니다. 국가 기본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국기와 관계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자기만 알고 한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걸 자꾸 기밀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교 문서라는 거죠, 지금. 외교 문서라고는 볼 수 없겠죠. 이게 남북 간의 외교가 아니니까. 그런데 뭐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죠. 그 좋은 예가 미국에서 그 펜타곤 페이퍼란 거. 예, 펜타곤 페이퍼. 그 월남전 개입에 관한 보고서인데 그걸 뉴욕 타임스에서 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알 권리가 우선이다 해가지고 기밀이지만은 그 말하자면 허용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공개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